안녕하세요. 버니맘입니다. 범이래요. 네, 지금 오늘, 우리 버니가 먹을, 식량을 좀 만드느라고 몇 시간을 이렇게 코 뿌리고 앉아있으니 힘드네요. 네. 우리 버니, 저기 보이는 게 우리 버니 음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를 알려주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그런 사연입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도 8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젊은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해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캐나다가 또 원래 춥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날씨가 영하에서도 엄청 낮은,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그런 추위였는데, 그 여자가 이제 죽어 있는 그 숲속의 근처에 그날 한 남자가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가 차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친구들에게 기다리라고, 자기가 뭐 근처에 전화를 쓸 수 있는지, 그 당시에는 핸드폰 없는 시절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다시 차를 돌아와서 차가 다시 이제 시동에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갈 길을 갔죠.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친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 남자는 중간에 내려서 또 다른 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그 여자의 이제 시신을 찾았고, 보니까 옷은 벗겨져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 가방은 빈 채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좀 더 수색을 했더니 근처에 있던 어떤 집에 있는 이제 근처에 마당 같은데, 거기 이제 텅텅 비어있는 지갑이 있었어요. 여자 아이디는 있었고요. 여자 그 주민등록증, 더 누군지 알고 이제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여자한테 원한을 품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가 간호사였는데, 매일 6시 25분에 그 좀 어두운 숲속을 통하는 길을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이제 당한 거죠, 일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 누가 혹시 지나가진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했더니, 그 아까 말한 그 남자의 친구들 있죠. 친구 2명이 경찰서에 오더니, 우리가 그 시간에 그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숲속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오더니 차에 얼른 타더니 빨리 가자고 막 소리를 질러갖고 빨리 갔고, 걔는 다른 데서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그 여자가 시신이 발견된 나무 그 주위까지 딱 찍어내니까 이 경찰들은 얼른 잡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잡아왔더니 얘는 죽어도 아니라, 그리고 난 차에서 내리고 5분도 안 지나서 다시 차에서 탔고, 친구들하고 해서 어디 다른 친구네 갔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냐, 거기를 보여달라 갔더니 그 지갑이 발견된 그 집인 거예요. 그 집 근처 마당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친구를 사냐 했더니 친구는 아니고 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그런 거구나 하고, 그래서 좀 아는 사이더라고요, 주인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이예요. 그때 17살인가 18살인데. 그래서 그런 정황상 증거, 뭐 DNA도 없고 뭐 피도 없고 얘한테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빼고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여자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막 거의 온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찾으라고. 왜냐하면 다른 간호사들이나 여자들이 너무 겁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감옥에 넣었죠. 그리고 얼른 재판을 하고, 그래서 얼른 얘는 평생 감옥에서 썩는 그런
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서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매일매일 울면서 편지를 쓰고. 그쵸. 전화 통화가 길질 않아요. 편지 내용도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나는 이 짓 하지 않았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억울하다. 이거밖에 없죠, 할 말이. 그 당시 엄마가 그냥 전형적인 가정주부예요. 짧은 단발머리에 금발머리에 그 당시에 유행한 그 큰 안경 있죠. 뿔테 안경 끼고 집에서 뭐 맨날 요리나 하고 남편이 가져오는 돈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엄마예요. 뭐 별 다 크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미치겠죠. 아들이 굴고 있으니까. 아닌 거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가서 따졌겠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친구들이 다 자박했다. 친구 2명이 그럼 다 거짓말 하겠냐. 아, 이제 경찰들은 한테는 아무 도움을 못 받겠구나 하고 이 엄마는 이제 스스로 혼자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런저런 자료와 증거와 또 쓸 수 있는 모든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뭐 땡땡 회사에 무슨 땡땡 물질 때문에 백혈병으로 죽은 그런 분들 부모님들이 항상 자료를 항상 억울하면요 자료를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엄마 말대로 미칠 것 같으니까 한순간도 숨도 못 쉰대요. 숨을 쉬어도 그러니까 울음인 거예요. 숨이. 그래서 그렇게 모으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 할 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엄마가 여기가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주에 그 결백을 입증하는데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죄 없는데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도움 주는 그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찾아갔더니 이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이 사건이 해결되고 그런 사람이 하루에도 12명이 온대요. 집에 자기 사무실에. 그럼 거의 다 막 히스테리처럼 막 울고 불고 우리 자식은 그런 자식이 아니고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경찰이 잘못했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엄마는 박스 2개를 딱 책상에 올려놓던지 사건의 개요는 이렇고 정황은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본인도 굉장히 유능하지만 또 다른 이렇게 변호사랑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대요. 그래서 뭔가 이거 뭐 잘못됐나 보다 하고 나서 본인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그러니까 변호사들인데 좀 낮은 급의 변호사들한테 서류 한번 봐라 했는데 그 변호사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 경찰들하고 이렇게 그 수사 시작부터 그 기록을 쫙 봤는데 그때부터 보자마자 그냥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잘못됐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이나 수사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억울한 사건 많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이 변호사들을 다 변호사 대동해서 다시 캐나다로 가서 경찰대에서 따지러 갔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엄마가 찾아갔어요. 이렇게 돼갖고 다시 재심을 하던 수사를 다시 재결하다 했더니 이미 종결됐다 하고 막 정말 처참하게 이 엄마를 무시했고 이 변호사가 그걸 보고 더욱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몇 년 동안 또 다시 수사를 본인들끼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변호사들이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을 특히 간호사들만 강간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를 강간해서 감옥에 있었던 상태예요. 다른 감옥에. 그래가지고 혹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한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의심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경찰한테. 그랬더니 아니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랑 엄마랑 이렇게 다시 수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 애가 그 20년 후에 이 남자가 석방됐는데 20년 전에 그 애가 잠시 들렸다는 그 지인의 집, 친구 집에 그 지하 새방에 이 강간범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강간범이 그날 강강을 지르고 그 집에 돌아오면서 돈을 꺼내고 그 지갑을 그 근처 마당에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스럽게 그 여자가 변을 당할 동안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남자가 지갑 버린 그 마당 지하에 그 사람이 꿈도 모르고 그 1층이죠. 1층에 있는 친구 집에 갔었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rong place at the right time. 그 진짜 너무나 잘못된, 너무나 어긋난 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20년 후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석방을 했지만 여러분 17살에 마흔이 다 돼서 나왔잖아요. 그 세월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한 사람의 청년기를 정말 아름답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시기를 다 뺏어갔던, 그것도 죄를 지은 사람의 20년하고 무죄인 사람의 20년은 다르잖아요. 이 엄마가 숨 쉴 때마다 울었던 것처럼 걔도 숨 쉴 때마다 울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20년 동안 밥도 밥이 아니고 숨 쉬어도 숨 쉬는 게 아니고 억울하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죠. 한국은 모르겠는데 외국은 이제 죄인들이 정말 죄를 지은 죄인들은 감옥에 가서 많이 자살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너무 부끄럽고 뭐 근데 얘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너무 예쁘고 젊은 간호사를 강간하고 처참하게 살해한 그런 범인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악질 범죄인 자만 있는 그런, 그쵸. 미국은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노르웨이 같은 데는 막 감옥이 천국이라잖아요. 미국도 미니멈 시큐리티라고 좀 죄가 좀 약한 사람들이 가는 감옥 같은 데는 뭐 진짜 거의 천국이래요. 그냥 먹고 자고 뭐 별거 다 한대요. 그런데 얘가 같은 거는 완전 악질 범죄 맥시멈이니까 들으면서 눈물은 아닌데 거의 막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그 사람의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그런. 또 엄마는 20년 동안 이거에 매달리느라 자신의 뭐 건강이나 아무것도 뭐 돌볼 그게 없었죠. 그 얘기는 인터뷰 때 안 했지만 아마 감옥에서 그 사람이 먹었던 그런 뭐 맛없는 빵 조각이나 고기 같지 않은 무슨 그런 이상한 스프 같은 그런 거, 통조림 같은 거 드시면서 그렇게 버텼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어떻게 아들을 한번 저 자유로운 세상에 데리고 오려고 20년 동안 있었던 동안 자기 유일한 꿈은 아들하고 다시 자기 집에서 같이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자기가 해준 맛있는 음식 아들이 먹는 거, 그거밖에 하고 싶은 게 없었대요. 뭐 나온 다음에 20년 세월 어떻게 했냐 보상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그것뿐이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다 사실이 밝혀져 갖고 20년 후에 석방이 됐고 이 범죄 케이스는 제가 이름을 짓는다면 다른 진짜 mother's love예요. 이제 엄마의 사랑이 희생이
그 유능한 변호사도 뭐 어떤 것도 재심도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이 사람은 아마 화병으로 죽었겠죠. 그 감옥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우연히 그 친구들 차를 본 사람들 때문에 데리고 와서 물어봤대요. 너희들 그때 거기 있었냐? 아, 있었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십몇 년 지나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경찰이 걔가 차에서 내렸냐가 내렸다. 차에서 나간 지 얼마 있었냐? 5분 정도 된 것 같다. 그랬더니 5분이 아니라 50분 아니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막 잠도 안 재우고 하루 막 24시간을 막 잠깐 쉬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 막 가만히 있어봐. 무슨 길에서 데모할 때도 무슨 무슨 뭐라 그러죠? 캐나다에서는 그런 농담 있잖아요. 데모할 때 무슨 뭐 풍선 날리고 무슨 뭐 꽃가루 날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참 80년대랑 70년대 후반은 정말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분명히 사실을 말했는데 경찰이 자꾸 말을 바꿨고 그렇게 썼고 사인하라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졸리고 그래서 그냥 했다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걔가 감옥 갈지 몰라고 감옥 간 후에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근데 그 친구들도 욕할 수가 없는 게 그 친구들이 강하게 경찰들한테 아니라고 그렇게 맞서 대응하고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 걸 또 받아주는 경찰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20년이 지나서 그 강한 범이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서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고 그렇지만 뭐 다 잘됐죠. 잘됐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정신 상태가 너무 망가져서 너무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뭐 정신 상태가 정상이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이제 엄마 사랑과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잘 지냈다 하지만 그 정신과약 먹으면서 하고 또 그 엄마 인생은 어떻게 엄마도 그때 뭐 40대 초반이었다는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해 갖고서 엄마도 이제 어느새 할머니가 됐지만 손주도 없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한 모자의 그 20년 인생을 성들이째 빼앗아간 거예요. 그 경찰들이 수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나라에서 지역 사회에서 윗선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급급하게 누구든지 이런 마음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쳐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한 번 이게 참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났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게 다 사실이 되고 그 재심 없이 바로 그 검사 판사한테 이제 의의를 제기해서 풀어주라 했어요. 석방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그 당시 검사가 TV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신문에 난 거랑 사실과 다르게 진범이고 이 사람이 석방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랑 변호인단이 이제 TV에 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런 코로나인지 뭔지 봄바람 때문에 알레르기 있나 봐요. 그 기자회견 시작하기 한 거짓말하고 10분 전인가 그랬대요. 10분 전에 전화가 오더니 검사 쪽에서 전화가 와서 뭐 증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석방하겠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기자회견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엄마가 너무 허무했다고. 그럴 거면서 그 엄마가 이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 법원에, 경찰서에. 갈 때마다 그 변호인이 나중에 얘기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자기가,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슬프다. 같이 울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외국 사람들, 캐나다도 그렇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렇게 그 냉철해야 되고, 끝없이 추적하면서 증거를 잡아야 되고, 무죄인 사람을 석방시켜야 되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가 너무 울컥했대요. 얼마나 경찰들하고 법원에서 그 엄마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쫓고 하는지. 그래서 자기도 정신 차리고 끝까지 몇 년이 걸려도 하겠다 해서 결국 20년이 한 청년의 20년의 삶을 빼앗고,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그 20년에 대한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받았냐, 무조건 그냥 속으로 막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야, 1년에 한 10억씩 줘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줬대요. 네,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무조건 줘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걸 준다는 것은 그 나라와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회에 그 검사하고 그 수사관하고 그 정보 전체가 완전 실수한 거고,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온갖 서류와 온갖 정부의 힘으로 싸워서 안 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엄마나 그 청년이나 돈을 받았으면 물론 좋겠죠. 물론 좋고 그런데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착하고 한번 말썽 안 부렸던 내 착한 아들이 중년이 돼서 돌아왔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오늘 얘기는 너무 슬퍼서 그런지 우리 버니도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네. 여기 이 둘리 인형인데 어떻게 자세가, 얘가 가끔 인형을 이렇게 코로 미는데 어떻게 자세가 엉덩이에 딱 붙어서 이렇게 엉덩이 냄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3번째 비디오를 올리는 건데, 비디오 2개 다 댓글도 없고 조회수도 저랑 저희 신랑이 본 것 빼고 없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보실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니가 크는 기록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버니, 우리 베이비 크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 네. 오케이, 베이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비, that's the end of the story. Say bye bye.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엄마는 구독, 좋아요도 좋아하지만 댓글 좋아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 잘 있는지도 물어봐 주세요. 잘 있어요. 그래. Okay. Thank you for listening. Subscribe and like. See you on the next video. Bye bye.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